또 오랜만에 진행하는 경매 인간극장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동기부여되는 시간, 또 공부하는 시간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 분은요,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어머니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경력 단절. 사실 그런 변화와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엄마들 입장에서 많은 생각이 들겠다. 참 이게 왜냐면 내가 살아오던 패턴에서 이게 확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몸의 변화가 오는 것도 우울할 수 있는데 이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어떤 자발적이지 않은 이런 변화들. 진짜 남자로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정에만 있다가 애가 생겨서 우울증 걸리는 분들도 많은데, 경력 단절까지 오면서, 제가 이제 이 회원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남자가 알지 못하는 여성분들의 또 이런 또 고난과 어려움,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단하시다. 예.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 돌보랴 아무리 아빠가 돌본다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엄마로서 남편 돌보고 뭐 시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태어날 아기에 대한 사랑. 물론 아빠도 아이를 사랑하지만 엄마 사랑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조금 자신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모든 거를 다 아우르면서 근데 경력 단절에 대한 어떤 답답함, 두려움, 그 가운데 다시 딛고 일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열정? 그래서 경매를 알게 돼가지고 몸이 또 아프셨대요. 9개월 동안 아이 낳고 되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력 단절에다가 가족은 돌봐야 되지. 애기도 어리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 또 다 알잖아. 근데 몸까지 아파. 예. 근데요. 9개월 동안 아프다가 이제 많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매를 알게 되고 이거를 작년 말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말께 베프와 인연이 되어가지고 선물권을 이렇게 아파트로 낙찰 받았는데 좋은 결과를 놓으셨고 또 두 번째 물건까지도 낙찰을 또 받고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슈퍼우먼이십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슈퍼우먼님들 계시겠지만 이분은 이렇게 젊을 때 이런 또 사연이 있었구나. 라고 또 함께 동기부여되는 시간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떤 물건 낙찰받았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여기서도 좀 배울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자, 경단요. 출산 후 경매 배워서 4개월 만에 4천만 원 수익. 그리고 또 낙찰 진짜 힘드실 거예요. 사실 이게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 일단, 그러면 쭉 들어오던 수입도 줄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잖아요, 사실. 내가 그동안 소비했던 것들, 소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기면 소비가 더 늘 텐데. 참, 여러 가지 그 아이를 가지고 놓으면서도 참, 얼마나 많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대단하시다. 예, 정말 존경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36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거죠. 3억 4,211만 1,500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3회차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분이 들어와서 우리 하연님이 당당하게 낙찰을 받았는데요. 전용 84.74 국민평수죠. 요 물건으로서 여기 보시면은 근저당 가압류 해가지고 요런 금액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세하게 권리자를 땡땡땡으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텐데요. 임의경매 신청한 사람이 근저당권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격이 초보자들 가끔 헷갈려요. 왜냐면 요게 이제 금액이 다 합산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 근저당권자가 우리은행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임의경매 신청한 사람도 우리은행이에요. 그러면은 위에 신청한 1억 2천과 9,300을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억 2천에 근저당 설정을 했지만 지금 경매 신청하는 이 시점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9,375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건이 가격을 합산하는 게 맞나요? 그러나 모든 유료 경매 정보지가 이거를 합계액을 이 채권 합계를 보통은 합쳐가지고 계산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처음에 근저당 설정한 금액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은행이 임의경매 신청할 때 청구한 그 금액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사건은요. 현재 임차인이 있는 사건이 아니고 소유자 정땡땡이라고 하시는 분, 이분께서 이곳에 점유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잘 보세요. 점유자가 있는데요. 바로 밑에 이 채권 현황을 보면 낙찰이 된 거에서 이 채권 억울한 채권자들에게 돈을 다 나눠주고 돈이 남는 게 있으면 누가 가져요? 소유자가 갖습니다. 아까 정땡땡 그분이 돈을 받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죠? 자,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네. 이분이 낙찰된 금액보다 채권의 합계액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 소유자가 다 억울한 사람들 돈을 나눠주고 돌려받을 게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예. 요런 경우는 왜 나쁘지 않은지 그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1억 2천에, 1억 3천에, 400에, 9,300에, 800에 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채권을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앞서 낙찰받은 금액보다 넘질 않아요. 많지 않아요. 충분히 죽어도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땡땡님이 나머지 돈을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왜 좋은 거냐면, 자, 이분 입장에선 어때요? 명도를 보통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명도할 때 이제 여기저기서 조언을 받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사비를 달라고 또 대부분 조금 무리하게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분께서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배당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게 가능할까요? 원만한 협의가 안 되고 무리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께서 배당을 나중에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배당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낙찰자는 가압류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가압류를 걸은 상태에서 이분이 나중에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돈을 내주지 않아요. 네. 그럼 이분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를 풀려고 노력하겠죠. 푸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와 낙찰받은 사람과 안전하게 협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이분이 처음에 대화가 잘 안 됐는데 가압류를 걸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분이 오히려 2달치 월세 금액을 주고 나가셨어요. 네. 명도비는 뭐 당연히 우리가 줄 이유도 없고요. 네, 이분께서 소유자분께서 명도비가 아니라 250만 원, 2달치 월세에 250만 원을 오히려 주시고 그렇게 하고 명도를 아름답게 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참 사실 되게 좀 측은하시고 낙찰자로서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명도 대상자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네, 감정가는 4억 6,700에 출발을 해서요. 낙찰은 3억 4,200에 받았습니다. 대출은요. 2억 6,500이고요. 조금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회원님이 그냥 2억 6,500만 받으셨대요. 예, 취득 비용은 약 400만 원 정도. 명도 비용은 오히려 지출이 된 게 아니라 플러스 250만 원이라는 좋은 결과를 오히려 얻게 됐죠. 자, 그리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너무 귀신이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귀신이 나올 정도로 많이 지저분했나 봐요.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는 매도가 힘들죠. 그래서 2,700만 원, 예, 반 셀프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2,700인데 반 셀프면 얼마나 멋있는지 느낌 알죠, 여러분?
예. 그냥 2,700 정도면은 되게 예쁘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반 셀프라는 거는, 예, 실제로 이제 맡겼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예, 이 정도 드는 규모의 아름답게 변신을 시켜준 상황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매도가는요, 3억 7,500에, 예,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시까지 이자 약 6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때 금리가 5.5%라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5.5%고 다행인 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었어요. 이게 보통 여러분 대출을 일으킬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게 뭐죠? 중도 상환 수수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0.5, 0.5, 1.0, 1.5 보통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회원님 왜 그 선택을 했을까요? 단기로 매도할 목적을 가지고 낙찰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걸 집중 공략했습니다. 물론 그거를 찾다 보니까 연 금리가 5.5%라는 약간 비싼 걸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낳았잖아요. 4개월 만에 낙찰받고 뭐 명도랑 수리랑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결론은 4개월 만에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매도 수수료는 약 19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수익은 약 4,2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보니까 매도가 3억 7,500이 아니라 이게 이제 들어간 비용에 대한 걸 정리를 한 거였죠. 요 정도 비용이 매입가, 수리 비용이랑 합쳐가지고 이 정도가 들었는데 실제로 매도한 금액은 4억 2,300에 매도를 했습니다. 4억 2,300.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을 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한 500만 원 조금 더 기다리면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빨리 이 돈을 쥐어지고 두 번째 물건에 도전하기 위해서 빨리 조금 왜냐면 사는 사람도 이익이 있게 나만 좋으면 오래 못 가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함께 좋아야 더 커지고 더 오래 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사시는 분에게도 좋은 이득을 주고요. 본인도 이익을 받았고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물건도 낙찰을 받아서 지금 잘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소액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훗날의 목표는 뭐 공장, 창고, 고시원 건물 뭐 이런 것들이 꼬마 빌딩 이런 게 목표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루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또 함께 아울러 응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메모지 보이시죠? 여러분 연락이 두절이 됐었어요. 예, 점유자, 소유자분께서 뭐 쪽지를 남겨도 뭐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됐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기억하시죠? 잉여 배당금 배당을 다 해주고 본인이 받는 또 돈이 있는 상황인 거를 파악했기 때문에 가압류를 건 거예요. 가압류로 명도비 대신에 오히려 명도비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명도비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받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 여러분, 야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예. 또 인생에서 이때가 얼마나 큰 변화와 심정의 어떤 고통, 어떤 스트레스, 가장 여자로서 많은 시기가 아닌가. 제가 감히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우울증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되게 힘든 상황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데 심지어 9개월 동안 아팠어요. 몸이 아프셨대요. 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지 아마 이런 굳건한 어떤 마음과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제 전략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경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이게 이제 토요반을 수강하셨대요. 그러니까는 그때 아기를 맡기기가 어려우니까 남편이 이제 아기를 봐준 거죠. 예, 평일에는 이제 몸이 아프지만 아기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 아이를 맡기면서 남편이 또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죠. 토요일 날 굳이 또 오프라인까지 수업을 오셔가지고
네, 수업 들으시면서 악착같이 이런 결과를 나왔고요. 또 두 번째 낙찰까지도 네, 거침없이 지금 벌써 이게 낙찰이 언제였더라? 1월 23일이니까 뭐 잔금 치르고 그랬으면 3월이었을 거예요. 4, 5월에 팔고 예, 지금 또 두 번째 낙찰까지. 이게 뭐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고민할 게 없고 머무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분은 뭐예요? 아유, 빨리 낙찰받고 왜 물건이 자꾸 보이니까. 예, 안 들어갈 수가 없겠고, 아우, 이거 지체하기도 싫고, 자꾸 돈 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또 두 번째 낙찰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그 물건도요, 금방 매도가 이루어질 거고요. 또, 이 회원님은 또 물건을 찾아, 예, 갑자기 조용필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 하이에나, 그죠? 산기슭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하이에나처럼. 예? 여러분, 어쨌든, 정말 이 회원님 입장에서는 진짜 이 경매 시장이 놀이터구나 라는 걸 이미 첫 번째 물건으로 피부로 느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도전하자. 예,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도구를 배웠지만 이렇게 고난과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를 낳으면서 경단녀가 되면서 또 몸이 아프면서 이런 변화와 과정을 겪으면서 아, 내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게 이렇게 더 절실하게 가야겠구나 라는 이런 환경이 그녀를 더 강하고 몰입하게 만들어준 건 아닌가. 오히려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떤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더 굳건하고 단단해지고 추진력 있게 우리 엄마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 크고 작은 분명한 스트레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나중에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인 거니까 슬기롭게 우리 같이 이겨내면서 우리 경단녀, 우리 오늘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함께 꿈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기부여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비니비님이 또 많은 분들께 인사 주셨고요. 네, 웅이아버지, 네, 사랑과 평안이 강희로님, 이슬이아요님, 118일차, 네, 맨땅님, 고수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해바라기님, 아이가세님, 어려운 시기 극복하니 복이 오네요. 탄탄대로네요. 해주셨어요. 네, 아이가세님, 어머니는 강하다로 만들었네요. 그러니까요. 정상을 향한 꿈님, 이겨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겨냈나요? 혹시 이 사연의 주인공님이 정상을 향한 꿈이신가요? 제가 아이디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마미님, 물건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우리는 경공매의 하이에나. 야, 요걸 또 이렇게 바로 표현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야, 요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태우성님, 절실함. 저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네, JSK님 따봉, 옥민규님 월천팔씨님, 제일 어려운 시기인데 잘 해결해 나가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선배 슈퍼우먼님께서 또 공감을 해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부자님 816일차, 아띠니님 558일차, 호강님 109일차. 아, 좋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아, 예, 여러분. 아, 오늘 또 바쁜 한 주가 어제부터 또 시작되어졌죠. 예, 장마가 온다 했는데 정말 남부지방에는 큰 피해가 있었지만 아직 중부지방에는 이제부터 오려는 모양입니다. 네, 어쨌든 이 장마 결국은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린 또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죠? 잘 이겨낼 거를 우린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떠한 장마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결국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매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